손흥민 평가 갑자기 2배 급상승. 그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는 진짜 이유. 손흥민만이 토트넘을 바꿔놓을 수 있다. 영국 언론 풋볼 인사이더는 6월 30일 이하 한국 시각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된다. 이번 연장을 통해 2025에서 2026 시즌까지 토트넘에 남을 수 있다. 이제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처럼 비싼 이적료에 매각할 수도 있다. 혹은 장기 계약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여름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무대에 합류했다. 리그에서만 303경기를 뛰며 120골 -62도움을 기록했다. 2019-2020 시즌엔 23골을 넣으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거머쥐었다. 손흥민은 2023에서 2024 시즌도 그라운드 안팎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 체제에서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다. 또한 2023에서 2024 시즌 EPL 35경기에서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개인 통산 세 번째 10골 -10도움 클럽에 가입했다. 그는 앞서 2019에서 2020 시즌 11골 -10도움, 2020에서 2021 시즌 17골 -10도움, 10에서 10클럽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EPL 역사상 3차례 이상 10에서 10클럽에 가입한 역대 6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웨인 루니 5회,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 이상 4회, 모하메드 살라, 디디에 드로그바 이상 3회 등 5명뿐이었다. 그는 오직 토트넘만 생각했다. 지난해 6월 ESPN은 소식통을 인용해 손흥민이 4년간 매 시즌 3천만 유로, 약 421억 원씩 받는 계약을 제안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구단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소속의 알-이티하드며 클럽 측이 손흥민 영입을 위해 거액의 보너스를 준비했다는 말도 더했다. 손흥민은 소신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A매치 뒤 성룡이 형이 얘기한 적이 있지 않은가. 내게 돈은 중요하지 않다. 축구의 자부심,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해야 할 숙제가 많기에 토트넘에서 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었던 기성용, FC 서울의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중국 리그에 가지 않는다는 과거 발언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대해서도 그는 경기에 즐거움을 가져다줬다. 항상 올바른 메시지와 교훈을 전달한 이유다. 그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다. 우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첫 시즌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선할 것이 많다고 했다. 손흥민은 최근 불거진 인종차별 논란 때도 팀을 먼저 생각했다. 손흥민의 팀 동료인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어리석은 말실수로 논란을 자초했다. 우루과이 출신 벤탄쿠르는 지난달 자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손흥민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 그는 진행자에게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벤탄쿠르는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를 것이다.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인종차별적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었다.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벤탄쿠르는 개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손흥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사태는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과의 진정성 때문이었다. 벤탄쿠르는 이 사과만 유지되는 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소니 브라더, 정말 나쁜 농담이었다. 사과한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나는 결코 당신은 물론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손흥민을 애칭인 소니가 아닌 소니로 작성해 문제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벤탄쿠르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엉망진창 사과문은 이 사간 만에 사라졌고
벤탄쿠르는 이후 자유롭게 SNS 활동을 진행했다. 반면 토트넘 구단은 침묵했다. 한편 손흥민은 올 여름 토트넘 동료들과 한국을 찾는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3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토트넘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 친선 경기를 갖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팀 K리그와 토트넘은 지난 2022년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통해 한 차례 대결한 바 있다. 제2위 혼란 줄게 세리에 A 득점왕 다오, 충격 스왑딜, 추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는 1일 이탈리아 매체 라 레푸브리카를 인용해 맨유는 나폴리의 공격수 빅터 오시멘을 데려오기 위해 선수와 현금을 더한 계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라스무스 호일룬이 나폴리로 향할 수 있다 라고 보도했다. 오시멘은 이탈리아 무대에서 검증된 공격수다. 2020년 9월 나폴리 유니폼을 입은 그는 2022-23 시즌 기량이 만개했다. 오시멘은 해당 시즌 39경기 31골 5도움으로 나폴리의 핵심 공격수로 올라섰다. 세리에 A에서 26골을 터뜨린 오시멘은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나폴리는 오시멘 덕분에 1989-90 시즌 이후 33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랐다. 오시멘은 지난 시즌 32경기 17골 4도움을 기록했다. 2022-23 시즌보다 실망스러운 성적이었지만 그를 향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오시멘은 아스널, 파리 생제르맹 등 공격수가 필요한 구단과 연결되고 있다. 오시멘과 나폴리의 계약서에는 1억 3천만 유로, 한화 약 1933억 원, 미 바이아웃 조항이 들어있다. 맨유도 오시멘을 노리는 구단 중 하나다. 맨유는 방출 조항을 발동하는 대신 현금과 선수를 포함한 스왑딜로 나폴리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맨유가 나폴리에 내줄 선수는 호일룬이다. 호일룬은 세리에 A 아탈란타 시절이었던 2022-23 시즌 34경기 10골 4도움으로 가능성을 보였다. 아탈란타에서 제2위 엘링 홀란이라 불린 호일룬은 지난해 여름 7,500만 유로, 한화 약 1,115억 원, MNU로 이적했다. 지난 시즌 호일룬은 43경기 16골 2도움을 기록했다. 나쁘지 않았지만 부상이 잦았다는 점은 흠이었다. 다만 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맨유가 거액을 주고 데려온 호일룬과 한 시즌 만에 이별할 확률은 극히 낮다. 커트 오프사이드 역시 맨유는 호일룬과 함께 뛸 공격수가 필요하다 라고 전했다. 3. 레스터시티 승격 이후 풍비박산 감독 플러스 에이스 첼시에 다 뺏긴다. 히어 위고 로마노 인정.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소식에 능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30일 한국 시간 듀스버리 홀이 첼시로 이적한다. 오늘 계약 체결을 앞두고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듀스버리 홀은 레스터시티의 유소년 시스템을 두루 거친 선수이다. 그는 불과 7살의 레스터시티의 유니폼을 입었으며 2019-20 시즌을 통해 프로 무대를 밟았다. 듀스버리 홀은 블랙풀, 루턴타운 임대 생활을 통해 출전 경험을 쌓은 끝에 2021-22 시즌 구단 1군 선수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그는 프리미어리그, PL 28경기를 누비며 구단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듀스버리 홀의 활약 여부와는 별개로 레스터시티는 2022-23 시즌 PL 무대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끝에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로 강등됐다. 강등을 겪자 수많은 선수들이 이적 시장을 통해 구단을 떠났다. 특히 듀스버리 홀과 함께 중원을 누빈 제임스 매디슨, 유리 틸레만스는 각각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로 이적했다. 그럼에도 듀스버리 홀은 구단에 남아 중원을 지켰고 올 시즌 44경기에서 12골 14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친 끝에 구단의 승격을 이끌었다. 2023-24 시즌을 앞두고 구단의 사령탑직을 처음 맡게 된 엔조 마레스카 감독과 함께 이룩한 역사였다. 레스터시티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에 기인했다. 다가오는 시즌 부활을 꿈꾸고 있는 첼시는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의 지휘봉을 잡은 뒤 한 시즌 만에 승격을 이끌어낸 마레스카 감독을 영입했다. 이어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인 듀스버리 홀까지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로마노는 엔조 마레스카 감독과 제외한 듀스버리 홀의 계약은 2030년 6월까지다. 첼시는 오늘 최종 협상을 마친 후 레스터시티에 약 3천만 파운드, 약 524억 원, 이적료를 지불할 계획이다, 라며 이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히어 위고 코멘트를 덧붙였다.